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주식 고민 오늘 또 어김없이 같이 소통 도와드릴 주식 챔피언 멘토 김도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또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 많이 도와드릴 텐데요. 시장이 뭐 쏠림 현상도 좀 강하고, 그리고 이제 미국 시장하고는 좀 다르게 우리가 미국 시장하고 디커플링이 생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커플링 될 때도 있고, 뭐 안 좋을 때만 같이 간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리는데, 뭐 시장은 그와 별개로 따로 움직입니다. 미국과 커플링 될 때는 금리 때문에만 연결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시장이 초반에 반등이 나왔는데 나오다가 또 수급이 마르면서 쏠림 현상이 좀 생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 종목은 이 쏠림 현상에서 조금 움직임 변동성을 예측하기가 좀 어렵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전화 주시면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전화 많이 주시길 바랍니다. 023772-0269번으로 전화 주시면요. 전화 접수 받고 있으니까 지금 전화 많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김없이 유튜브에서도 종목 상담이 가능합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올려주시면요. 채팅창에요. 올려주시면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이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기 전에 시장 분위기 좀 체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요, 역시 강한 어떤 흐름성을 보이기보다는 어제 미국 시장이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면서 위축되는 흐름을 보였었는데, 우리나라 시장은 초반엔 좀 강하게 출발을 했습니다. 장 딱 열릴 때 출발이 좀 강한 흐름 보였었는데, 역시 시장이 빠질 때 강해질 수 있는 거는 이제 하방 경직성을 주기 위한 PBR, 저 PBR 쪽의 흐름성이 강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침 초반 때는 좀 강하게 들어왔었습니다. 들어오다가 이제 그쪽에 다시 또 빠지니까 밀려나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자, 그 상황에서 이제 기관 쪽에서의 어떤 매수 관점이나, 그리고 외국인들은 선물시장 쪽에서는 매수 포지션을 갖고 있으나 현물 쪽에서 차익 실현 매도가 좀 나오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종목 장세가 조금 분산돼서 나오는 분위기고, 그리고 이제 좀 이슈가 집중되고 있는 뭐 비대면 쪽이나 이런 쪽이 강세를 많이 보였는데, 그 안에서도 이제 조금 차이점을 두는 그런 상황이 조금 있기도 합니다. 자, 그 부분에서 시장에서 밑에서 이제 좀 올라오는 게, 오늘 코스닥이 코스피 대비 좀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섹터를 좀 보았었을 때 어떤 쪽이 올라오냐라고 체크해 보면 역시 2차 전지 쪽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2차 전지 쪽에서 제가 예전에 얘기 드렸지만 에코프로하고 포스코 쪽에 집중돼 있던 쪽이 아니라 이제 좀 다른 쪽을 좀 보자라고 했었고, 전액 쪽은 뭐 이미 저 엔캠이라는 기업이 너무나도 폭등을 했는 상황이고, 그리고 뭐 초전도체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LFP 배터리 얘기 나오고 있고, 폐배터리 쪽 뭐 이런 쪽이라든지 지금 장비나 다른 쪽으로 좀 옮겨가고 있다. 그러니까 2차 전지 재활용이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좀 옮겨가고 있는 수급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등이 조금 다른 쪽에서 나오고 있다는 점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좀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예전에 2차 전지가 에코프로나 포스코 그룹의 어떤 중심적인 부분에서 움직였다라고 하면 이제 그 부분을 좀 탈피하려고 하는 모습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섹터 2차 전지 섹터에서도 LFP, 그리고 폐배터리, 그러니까 재활용이죠. 이 부분하고 그 연관돼서 이제 나올 수 있는 게 이제 뭐 LFP 배터리나 폐배터리도 마찬가지지만 또 깡통이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이제 장비 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주목을 받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좀 다르게 움직이는 2차 전지주들 좀 관심 있게 잘 체크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원전 쪽 기업인 두산에너빌리티도 오늘 흐름상은 좀 괜찮아 보입니다. 그리고 원전 쪽에 대한 이슈도 뭐 지금 정부의 어떤 정책적인 부분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2차 전지 쪽 얘기가 나오고 있을 때 또 원전 쪽도 한 번쯤 반전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오늘 뭐 한전기술이나 원전주도 자리는 잡고 있죠. 그래서 이런 원전주들도 한번 잘 체크해 보시면은 짧은 단기성의 시세를 한번 만들어 줄 수 있으니까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장은 이렇게 지금 제가 어떤 시장의 큰 틀을 얘기하기보다는 하나의 섹터나 이런 중심적인 부분들을 딱 끊어서 얘기 드리고 있는데요. 그렇게 시장은 수급이 돌고 돌다 보니까 그렇게 나타나고 있고, 이제 미국의 금리 인하 시기가 좀 잡히고, 그리고 국내에서도 이제 금투세라든지 뭐 그리고 그 거래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시장 유동성도 조금씩 나아질 수 있다라고 보여지니까 그 시기가 조금 우리가 기다리고 버티기 힘든 거죠. 하지만 지금은 좀 기다려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적극적인 부분은 역시 아래쪽으로 내와 있는 우리나라의 주요 섹터 쪽인 반도체는 계속 강하죠. 오늘 또 하이닉스 쪽 관련된 부분에서 네페스 아크라든지 이런 기업이 오늘 주도주로서 가장 고운 흐름 보이면서 상한가를 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 종목들은 또 관심 있게 또 계속 지켜볼 필요도 있다라고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시장은요, 하방 경직성은 있고, 그 경제를 받쳐주면서 시장의 어떤 자금률 유동성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시장은 또 전체적으로 좋아질 수 있으니까요. 차분히 우리가 기다려야 될 때는 좀 기다려주면서, 그리고 너무 내동매매하지 마시고요. 내 떨어지는 거를 조금씩 모아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 드리고요. 뭐 중요한 건 역시 종목 개별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이 중요하겠죠. 종목 상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부터 받겠습니다. 전화 받을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느 종목이 궁금하세요? 네, 저기 HMM이요. HMM이요? 네, 22,350원, 18%입니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제가 이거 아주 오래됐는데요. 네. 제가 추가 매수해서 이 가격에 왔는데 네. 오늘 이게 좀 올라가고 있는데 그냥 그 손절을 해야 될지 아니면은 그 가격까지 볼 수 있을지 궁금했어요. 추가 매수는 언제 하셨어요? 추가 매수를 전번에 많이 올라올 때 했어요. 올라올 때 하셨다고요? 네. 올라오셨, 지금 거의 3년 다 됐거든요. 근데 올라왔을 때 했는데 가격을 이렇게까지 많이 낮추셨다는 건 뒤에 좀 많이 샀겠네요? 제가 한 두세 배 정도를 더 한 번에 넣었어요. 올라오면 좀 기다리세요. 올라오면은 팔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끝날 것 같진 않고 한번 올라올 거예요. 아직까지 저 중동리 쪽에 대한 뭐 물류 대란이라고 얘기하자면 운임비 쪽 관련된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일 거고 아직까지 단기적인 한 번쯤의 어떤 흐름성은 좀 만들어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매각에 대한 부분들이 실적으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도 있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HMM이 그 좋을 때 팔려고 하는 건데 그 좋을 때 파는 타이밍을 놓친 거죠. 뭐 어떻게 보면은 그 인수 대상 또 그 협상이 잘 안 돼서 그 끊어지긴 했는데 그래서 조금 현재 상황에서는 한 번쯤 올라오긴 할 거예요. 근데 많이 늘려놨는데 영영 안 오면 또 힘들잖아요, 그죠? 단가를 조금 오를 때 사서 이제 단가를 제대로 못 맞춘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거는 한 번 더 올라올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뭐 정확히 뭐 22,000원대까지 어떻게 올라서겠다라는 건 제가 맞출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아직까지 이제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물류 모멘텀, 그러니까 운송 쪽 관련된 부분들의 내용적인 거는 아직 시장에서 최근에 좀 조용한 거지 아직까지 이슈도 있고 매각에 대한 부분도 또 다시 또 이슈화 될 수 있는 부분도 어느 정도는 고려해 볼 수 있는 부분에서 좀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직 수급이 완전히 빠져나간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 수급은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큰 틀은 잡고 있어요. 매도도 나오고 차익 실현도 나오고 다시 매집하고 이런 과정은 있지만 아직 기관 쪽에 물량이 많이 잡혀져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조금 더 유지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홀딩 하시고요. 일단은 한 2만 지금 여기서 손절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한 22,000원까지. 여기서 바로 안 올라올 수도 있어요. 시장이 좀 수급이 쏠리면 올 수 있겠지만 옆으로 조금 가던 흐름이 나오고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까 한두 달 정도까지 걸릴 수 있어요. 그 걸리고 올라오면은 한 2만 일단 1,500원대까지는 봐야 되겠죠. 거기에 와서 이제 뭐 줄이거나 아니면 좀 더 흐름이 좋으면 기다려서 뭐 약수익권이라든지 본전에 파는 전략을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대응하시길 바랄게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셀트리온 제약을 매수하려고 그럽니다. 네. 어떤 측면에서 매수하시려고 하는 거죠? 그 셀트리온이랑 합병도 한다고 그러고 전에도 13만 원까지 올라간 것도 있고 그래서 지금 정도 매수해도 되는지 아니면 더 기다려야 되는지. 저라면 안 사고요. 네, 안 사요. 지금 굉장히 우중한 가격이고요. 뭐 차트를 꼭 의미상을 보는 게 아니라 뭐 셀트리온 제약에 대한 합병 계획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있겠죠. 이미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합병에 대한 절차가 이루어지고 이제 셀트리온 제약도 얘기가 나오는데 셀트리온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이슈가 좀 더 중요할 것 같고 셀트리온 제약은 한번 시세 나오겠지만 앞에 있었던 시세적인 부분에서 조정이 생각보다 조금 방향성이 아래쪽으로 쏠려 있어요. 지금 이거는 횡보하는 게 아니고요. 아직까지 제가 보기에 내려가는 방향성이거든요. 셀트리온은. 이제 최근에 직전 얼마 이 흐름성으로 아직 내려갈 수 있는 계단식 하락에 대한 부분들이 한 번 더 나올 수 있는 게 최근에 그 가능성이 열렸고 지금 또 오늘 또 약간 밑으로 아래쪽 쏠리고 있잖아요. 그죠? 제가 보기에는 더 내려갈 가능성이 좀 있고 오히려 최근에 이 앞에 있었던 저점이 깨지면 그때 사볼까 하고 이거를 안 깨뜨리고 다시 지금 이 흐름에서 다시 내려가서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올라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봐왔던 저도 투자의 경험이 꽤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차트적인 흐름을 보는데 그 시간적인 부분에서 아직까지 셀트리온은 시장에 관심이 그래서 제가 바이오 쪽은 조금 더 뒤에 그 움직이는 종목이 있더라도 뭐 지금 유한양이나 한미약품 이런 쪽은 움직임성 가질 수 있겠지만
좀 세트리온이 중심이 없다라고 하면 삼성바이오로직스나 그러면은 좀 더 기다려야 되는 게 맞고요. 저는 오히려 9만 5천 원 아래쪽인데 이런 가격 깨트리고 난 뒤에 그 가격이 무너지면 분명히 이 투매가 나올 거예요. 손절이나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팔아야 되겠다 하면서 파시는 분들이 늘어나는 흐름이 나오는데 그걸 받아서 사시는 게 낫다 이거예요. 지금 이거는 굉장히 어중간한 사는 사람도 없고 파는 사람도 이거 팔아야 되나 사야 되나 이거 고민하고 있는 어중간한 자리거든요. 흐름도 그렇잖아요. 이슈도 5만 원이나 없잖아요. 6만 원까지 기다려야 될까요? 5만 원, 6만 원까지는 아니고요. 뭐 거기까지 와준다고 그러면 저도 사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근데 거기까지는 아닐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한 8만 원대에서 9만 원대 사이 정도를 조금 모아 가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현재 이제 매수 관점은 오늘 물어보신 거기 때문에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오늘 관점에서 일단 매수를 조금 뒤로 미루시는 게 맞아요. 이런 생각 들 때 자꾸 사고 싶어져요. 좀 이러고 있다가 좀 떨어지는데 양봉을 한 2, 3% 오르면 갑자기 또 사고 싶어진단 말이에요. 계속 지켜보고 있던 종목이.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가격을 좀 정해놓고 기다리시는 게 맞아요. 오히려 떨어질 거를 생각하고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아까 얘기했던 9만 5천 원대 아래쪽으로 해서요. 뭐 제가 한번 찝어드리면 9만 5천 원에서 8만 9천 원 사이 왔었을 때 내가 한 3번 정도 나는 사는데 한번 1차 비중 정도는 여기 이 가격대 안에서 한번 매수 관점 가져가 보자. 이렇게 보는 게 맞고 단기적으로 급등을 기다리는 타점은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이거는 천천히 사시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강원랜드 네, 매수가 비중은요? 16,000원에 50%. 16,000원에 50%요? 예. 네. 뭐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이게 목표가를 어느 정도 잡아야 될지 궁금했어요. 저라면 조금씩 팔고 있었을 것 같아요. 뭐 이건 투자자의 성향에 따른 부분이겠지만 50%의 비중이라면 지금 수익이 어느 정도 나와 있는 상황인데 뭐 10% 정도 나와 있잖아요. 근데 뭐 얘가 급등주도 아니고 자꾸 이게 그냥 내가 세워라 기다리면 떨어지는 것까지 버텨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이럴 때 항상 생각하는 게 팔고 떨어지면 다시 사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항상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항대 구간이에요. 뭐 제가 보는 기준에 차트적인 기준에서는 작년 3월 달에 있었던 저점 라인대에서 저항을 받는 것, 이 자리에 대한 어떤 시세적인 부분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고 있고 뭐 여기서 저항받으면 좀 조정이 있을 것 같고요. 그 조정은 한 17,000원에서 16,000원대 사이 정도까지 올 것 같으니까 수익률이 다 사라질 거 아니에요. 비중 높아서 제가 왜 이익 실현을 하시라고 하면 비중이 높은 만큼 수익률이 작아도 수익금이 크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조금씩 파는 게 맞고요. 목표가를 100% 확정하고 정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뭐 솔직히 제가 거의 인공지능이죠. 뭐 거의 정답을 알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르는 흐름이 나오고 그 흐름이 잠시 멈추면은 거기서 좀 팔아주는 게 맞는 거고요. 저는 뭐 가액적인 부분은 여기서 돌파가 나오면은 21,000원도 가능하지만 그 가는 과정에서 대응 없이 가면은 분명히 다시 또 제자리에 떨어졌을 때 오히려 본전 근처에서 아까워서 뭐 더 떨어질 것 같아서 무서워서 팔게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비중 지금 자리에서도 조금 한 1, 20% 정도는 수익 실현하시고요. 그리고 나머지 좀 홀딩해서 흐름을 좀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뭐 매수가까지 올지 안 올지 모르겠지만 단기 조정이 한 17,000원까지는 있을 것 같으니까 지금 자리에서 일부 이익 실현하는 쪽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듣고 계세요? 전화 끊으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전화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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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느 종목이 궁금하세요? 네, 카카오 게임즈요. 지금 가지고 있는데, 네. 이걸 다시 따라서 매수를 할 수 있을까요? 하면 어떨까요? 지금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네. 네, 매수가하고 네, 매수가를 알려주세요. 39,350원이요. 그래서 지금 뭐 더 사야 되냐? 그때 샀는데, 네. 네네네네. 더 사지 말고 기다리세요. 기다리시고 조금 더 시간을 또 기다렸다 사셔야 돼요. 어느 정도 온 건 맞지만 이제 방향성이 좀 나타나고 이거는 이제 위로 올라오면 사도 되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이제는 좀 아직 조금 더 옆으로 갈 것 같다는 시간적인 부분. 이건 뭐 저의 어떤 기술적인 부분에서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뭐 정답은 아닙니다. 제가 내일 당장에 오를 거라는 건 모르거든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나서는 분명히 올라오게 될 거라고 흐름을 좀 맞춰주고 있는 것 같고요. 게임주 쪽도 뭐 개별적으로도 어느 일부 종목들이 좀 올랐던 부분들이 있는데 분명히 한번
시장에서 네. 한번 사이클이 올 거라고 보여지고 카카오 게임즈는 좀 홀딩하고 계셔도 될 것 같아요. 뭐 지금 단가 낮추기에는 비중이 좀 높은데 여기다가 돈을 더 묶어두실 필요는 없거든요. 움직이는 게 확실히 보이면 그때 들어가는 게 좋아요. 수급적인 부분은 바닥권에서 어느 정도 조금 들어와 있지만 많이 들어와 있진 않아요. 연기금이나 뭐 기관 쪽에서 조금 계속 사놓은 건 있거든요. 그래서 기관 수급은 밑에서 항상 이 사놓고 기다리면서 그 계획적으로 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행보 박스권에서 슬쩍슬쩍 올라올 때 이래 조금씩 또 계속 들어올 거예요. 그런 흐름이 나오면서 위쪽으로 가격이 올라갈 때 그때가 시작이니까 지금은 더 늘리셔도 안 되고 그리고 뭐 손실은 많이 보고 계시지만 이 기업은 지금 손절할 자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손절할 필요는 없고 비중도 많으니까 늘리지도 마시고요. 그냥 3만 원대까지 기다리세요. 네. 아시겠죠? 3만 원대 오고 난 뒤에 그때 네. 판단하셔도 늦지 않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손절하지 네. 마시고 홀딩하고 계세요. 아시겠죠?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정보가 궁금하세요? 인피니트 헬스케어요. 네, 매수가구 비중은요? 이거 6,000원에 25%예요. 6,000원에 25%요. 언제 사셨어요? 이거 어저께? 네. 좀 애매하죠, 그죠? 안 가는 거예요. 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비대면 진료, 인피니트 헬스케어 같은 것도 비대면 진료 쪽 관련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근데 누군가는 상한가를 가고 누군가는 막 급등이 나오고 난리를 치잖아요, 그죠? 인성정보나 막 비트컴퓨터, 유비케어는 강한데 인피니트 헬스케어는 좀 강한 오를 듯 하다가 자꾸 빠지잖아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게 테마잖아요. 네. 테마라는 거는 이 시장에서 어떤 룰 같은 게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저도 오랫동안 봤을 때 다 룰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끌어주고 그걸 보고 따라가는 종목들이 있어요. 근데 그 종목들이 강해지면은 누군가 끌어주는 기업이 더 강해지거든요. 네. 2등, 3등주, 4등주, 꼴등주가 아니라 그들이 같이 따라 올라오면은 1등주가 더 강해져요. 그러면 죽어도 뭘 해야 된다? 1등주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강한 특징을 보이는 기업이 실적으로 어떨 때 뭐 비트컴퓨터, 어떨 때 인성정보 뭐 이 두 쪽에서 왔다 갔다 하고 이제는 지금 현재 의료진 이슈로는 교육주하고 뭐 알서포트 같은 뭐 재택 쪽까지 연결되고 뭐 이런 상황이 꽤 오잖아요. 비대면 쪽으로만 자꾸 확대하니까 그런 쪽으로 수급 이동하는 인피니트 헬스케어는 당연히 그들이 좀 시장에서 주도주가 됐을 때 잠깐 따라 움직이고 그들한테 힘을 주는 역할밖에 안 해요. 그래서 만약에 난 비대면을 사겠다라고 하면은 이런 테마의 특징을 갖고 있는 거는 그 대장주, 그 끼가 대장성을 보이는 얘는 보면 상한가가 없잖아요. 그죠? 옛날부터. 그래서 옮기시는 게 맞고요. 그러니까 비대면 쪽 아직 한번 슈팅 줄 때 얘도 슬쩍 올라와 주면 점점 갈수록 안 올라와요. 그러니까 올라와 줄 때 현금화 하시고 매도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뭐 얘가 특징적으로 개별 이슈가 나와서 올라가는 건 저도 알지 못하지만 현재는 테마에 같이 묶여가는 거니까 내가 꼴등주를 샀구나. 뭐 꼴등은 아니더라도 뒤 후순위를 샀구나 생각하시고 매도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6,000원 나올 것 같아요? 뭐 지금 비대면 쪽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 흐름성이 있기 때문에 다만 보시면 거래가 확실히 없죠, 그죠? 얘는 거래가 확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걸어두시고 뭐 얘가 악성 기업은 아니니까 한 번쯤 시세 줄 수 있는 얘 사업적인 부분은 확실히 뚜렷하게 있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있고, 그러니까 미국 쪽에 어떤 그 비대면 진료 쪽이나 이런 이슈가 우리나라보다 그쪽이 더 돌고 있는 인성정보가 그쪽 관련된 것도 있고, 인피니트 헬스케어는 아주 옛날부터 미국 쪽에서 이 영상, 사진, 이미지 같은 거나 이런 거 사업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반등성은 충분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때 잘 매도하시고 일단 현금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대응하세요. 자,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CS 윈드 72,000원에 10%인데 이걸 단가를 안 맞추고는 빠져나오기가 힘들 것 같은데 지금 좀 추가 매수하면 어떨까 싶었어요. 이전에 안 하고 왜 또 지금이에요? 지금은 이제 내려갈 추세가 잡힐 것 같은데 여기서 하면 더 물려요, 제가 보기엔. 아, 그래요? 네, 더 물려요. 네, 지금 사면 더 물려요. 그럼 어떡하지요? 싸게 또 낮추려면 지금 낮춰봐야 여기서 더 낮추면은 6만 원대예요, 그죠? 예. 지금 이 가격에 사면은 낮춰봐야 6만 원대일 거 아니에요. 6만 원, 6만 1,000원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더 내려가면은 뭐 더 비중만 더 늘어나고 손실 금액만 더 커지죠, 그렇죠? 그게 급등이라고. 근데 오히려 지금 있는 비중 10%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래쪽으로 혹시나 더 많이 내려가면 내가
그 밑에서 사게 되면은 단가를 효율적으로 더 크게 볼 수 있잖아요. GS 윈드는 미국 쪽에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미국의 이제 해외 시장의 영향력이 높고 이익 구조도 뚜렷하게 있기 때문에 걱정은 안 해도 돼요. 근데 이제 싸게 낮춰야 되죠. 지금 자리에 낮춰봐야 더 떨어지면 더 감당 못하니까 저는 오히려 저점이 무너질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 흐름은 좋진 않아요. 분명한 거는 이 앞에 있었던 게 기술적 반등이었던 걸로 보여지고 이 흐름성에서 안에 왔다 갔다 할 것 같으니까 지금은 사면 안 돼요. 아시겠죠? 내려갔다가 보고 사셔야 되고 뭐 전에도 고점에 왔다가 또 도로 올라가더라고요. 그때 팔아야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부분은 어려워요. 솔직히 경험적인 부분의 차이겠지만 올라와 주면은 비중 조절이라는 것 자체가 뭐냐라고 하면 매수가에 팔려고 그러면 안 팔려요. 절대. 예. 매수가에서 내가 손실을 크게 보고 있다가 매수가에 가까워지면은 우리가 매수가에 팔고 나면 갈까봐 아까워서 안 판다 그러는데 그게 가장 멍청한 거거든요. 매수가 큰 폭으로 떨어졌다 매수가에 올라오면 그 올라온 폭이 있는데 당연히 그 정도에서 좀 조정을 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줄여놓고 떨어질 때 더 담아서 내 단가를 그때부터 이제 내가 돈 안 넣고 줄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올라오면 더 갈 거라고 했다가 이제 와서 떨어지니까 아이고 그때 못 팔아서 아쉽다 이제 지금 늘려볼까 자꾸 끌려다니는 거죠. 어머니 끌려다니시면 안 돼요. 지금 또 여기서 더 사면 더 끌려다니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안 사고 다음에 만약에 제가 얘기한다고 해서 무조건 내려가는 게 아니고요. 반등을 줄 수도 있잖아요. 제가 틀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올라오면 내가 뭐 할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제 만약에 김도우 말대로 안 떨어진다 그러면 저 밑에서 더 살 계획을 세운다거나 만약에 그냥 안 떨어지고 올라온다 그러면 나는 여기에서 67,000원, 8,000원, 뭐 7만 원대 오면은 나는 그때 어떻게 할까? 이걸 준비하고 있어야지 대응이 되겠죠. 그래서 내려오면은 저는 45,000원대 깨지는 게 오히려 더 매수 타점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아래쪽 5만 원대 저 밑에까지 기다리셔야 되고요. 지금은 위쪽으로 만약에 안 떨어지고 올라올 경우에는 매수가 근처 가까워지는 한 6만 7, 8천 원에서 비중을 한 절반 정도 줄여놔 보세요. 아시겠죠? 예. 이해되시죠? 예. 제가 뭐 어떻게 됩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머님이 뭐 할까라는 준비가 더 중요하다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준비하고 좀 있으시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팔 필요는 없어요. 홀딩 의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이 궁금하세요? 파이낸텍이요. 파이넴텍이요. 네네. 매수가 비중은요? 매수가는 잠깐만요. 1,750원이고요. 35%예요. 이거 따라 샀죠? 장중에 올라가는 거. 맞아요. 네. 네, 맞아요. 딱 그럴 타이밍이네요. 보니까. 딱 여기 이 트레이딩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위치에서 딱 사신 것 같아요. 며칠 전인 것 같은데? 그쵸? 귀신이시네요. 네, 맞아요. 네. 이 여기가 뭐냐면 트레이딩 하는 사람들하고 이때 보통 이 앞에서 뉴스가 나오기보다는요. 이 뒤에 뉴스가 나오면서 이제 고가 돌파하기 직전에 이제 밑에서부터 뉴스 나오면서 끌어올려 놓고 개인들한테 떠넘기고 이런 자리에서 이제 트레이딩 하는 사람들이 1, 2% 막 우리 스캘핑이라 그래서 1, 2%씩 수익 내려고 하는 사람 많고 나도 개인이 그런 거 하게 되고 막 그런 보통 개인들이 가장 유혹에 많이 빠지는 자리예요. 결과적으로 뒤에 나왔을 때 봤었을 때. 저도 왜 이걸 아냐라고 하면 저도 옛날에 단타 같은 거 이런 거 할 때 항상 보고 복귀하면서 다시 되돌아보면 이런 자리에서 내가 꼭 손절했다거나 아니면 물렸다거나 이런 일이 항상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개인 투자분들 이런 데서 많이 물리는 자리거든요. 왜냐하면 넘어가지 않았는데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고 따라 사니까 물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일단 기업적인 재료적인 부분은 괜찮아요. 괜찮은 부분이고 이제 하이비전하고 같이 이슈를 많이 받았던 부분이라서 기술적 반등은 나올 거예요. 그때 고민 없이 손해 좀 보더라도 35%를 한 번에 따라 샀다는 건 그만큼 이 우리가 흔히 내동매매라고 하잖아요. 순간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강했던 거예요. 잘못 투자한 거잖아요. 그렇죠? 본인이 느끼고 계시잖아요. 이거 샀는 게 내가 나중에 시간 지나니까 떨어져서가 아니라 애초에 잘못 샀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게 생겼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걸 인정하고 파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올라오면은 10,000원대 위쪽으로 올라오면은 손해 좀 보더라도 비중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정리하시고 이 기업을 다시 투자하더라도 정리했다가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야 바로 잡을 수 있어요. 아시겠죠? 10,000원대까지 정도는 반등을 줄 것 같으니까 그 10,000원 부근에 오면은 과감히 손절했다가요. 이 종목을 내가 다시 사고 싶더라도 내려올 때 눌림 있을 때 다시 올라온다는 거 올라갈 수 있겠거니 해서 따라가면 또 안 돼요. 좀 눌릴 때 사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거는 그럼 저는 혹시
죄송해요. 목표가가 아니고요. 목표가가 이거는 네. 10,000원대 정도 오면 전 손절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내용이 있어도 더 갑니다 이런 거보다 중장기적인 게 아니라 멘탈이 못 견디시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고 정리했다가 낮은 가격에 좀 다시 산다거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지금 가격이 9,300원대 하고요. 한 8,700원 이 사이가 아주 사기 좋은 가격인 것 같아요. 단가를 저 가격으로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일단 위에서 정리하고 아래쪽에 다시 사는 쪽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의견 드릴 테니까요. 목표가를 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그럼 시간이 오래 걸릴까요? 아니요, 많이 걸릴까요? 단기간에 올 거라고 봐요. 단기간이라고 해서 하루 이틀이 아니고요. 한 일주일에서 한 10거래일 정도, 한 2주 정도는 보시고 지켜보세요. 아시겠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상담 잠시 멈췄다가요. 강연의 일정 확인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도 강연회가 많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저희 멘토님들이 각 지역에 가서 오프라인 강연회를 많이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일정 체크하시고 가셔가지고 좋은 강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내일 온라인에서 잠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후 3시고요. 오후 3시에 온라인에서 주식 챔피언 주식스쿨 검색하시면 나오고요. 거기서 같이 소통하는 시간 가져볼 테니까요. 내일 오후 3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상담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상담 가보도록 할게요. LG 에너지 솔루션. 자, 2차 전지 쪽 흐름이 대형주 쪽에서는 좀 행보성 흐름을 잡아주고 있는 흐름이긴 한데요. 수급적인 부분 또 기관 매수가 최근 들어서 거의 한 달 남짓하게 계속 들어왔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관 매수 들어왔고 최근에 또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매수 타점을 좀 잡아주고 있고요. 근데 다만 이제 이 방향성이 아직 바뀌지 않았다라는 부분에서 전제를 깔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조금 더 올라오면은 강해질 수 있는 흐름성이 좀 있을 거라고 판단되고 한 42만 5천 원대 정도 이상 올라가면은 45만 원대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근데 지금 이 흐름은 추가 대응이나 이런 관점을 볼 자리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아직 방향성을 바꾸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저점, 다시는 이탈하지 않을 저점에 대한 부분들이 가능성을 열어둔 거지 이탈하지 않겠, 이제 안 해라고 확정을 지은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능성이 열려있는 부분이고 그 가능성을 위쪽으로 끌어줄 수 있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뭐 이 부분에 가격적인 지지 저항에 대한 부분은 42만 5천 원대 정도 위쪽으로 한번 수급이 강하게 밀려 들어오면 갈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최근에 어떤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매수 타점으로 본다라면 한 번쯤 그 시도가 있을 거라고 보여지니까 그때 한번 잘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거기서 올라서게 되면 45만 원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갈 수 있으니까 체크하시고, 그리고 현재 이제 2차 전지 쪽이 조금 우려성이 많이 느껴지고 있는 부분들을 갖고 있음에도 시장의 업황 회복에 대한 부분들이 점진적으로 좀 나타나고, 이전에 어떤 수급의 주도를 뺏겼죠. LG나 SK온이나 그리고 삼성 SDI 주도권도 뺏겼고 기업들 업황 상황도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 포스코나 그리고 에코프로 쪽에 쏠렸던 그 수급 프림이 오늘 이제 다른 2차 장비 쪽에 이런 수급에 봐서도 좀 분산되고 있다. 그러니까 2차 전지라고 해서 이제 무조건 그들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제 나도 개별적으로 이제 조금 섹터가 달리되고 있다. 특히 LFP 배터리에 대한 부분들 당연히 만들어도 이 기업들이 중심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이슈들을 좀 같이 점검하시면서 체크해 가시면 되고요. 42만 5천 원 맥점이니까 한번 잘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가격대 왔었을 때 변동성 잘 체크하시고 돌파 시 45만 원 무난하니까 홀딩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W게임즈네요. 자, W게임즈는 개별적으로 잘 올라갑니다. 잘 올라가고 있고요. 흐름도 괜찮고 기관 수급에서 투신 쪽이나 외국인 수급이 계속 유입되고 있는 모습도 나쁘지 않고요. 그래서 추세적으로 우상향하는, 그러니까 게임주가 좀 차별화되게 가는 기업들이 있다. 근데 W게임즈는 좀 특수성 있는 게임성 성향도 있죠. 우리가
크게 봤을 때 2년 동안 어떤 바닥을 2번 찍고 올라가는 거라서 수급적으로 좀 강한 흐름을 보이고요. 기존에 어떤 강한 시그널을 줬던 가격대까지 상승 추세는 조금 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52,000원대 정도까지는 가능성이 보이고요. 오랫동안 기다리신 것 같은데 매수가 오면은 한 5% 비중 정도는 줄여놓고 나머지 10% 정도는 한 54,000원, 3,000원대 정도까지 홀딩 하셔가지고 수익을 한 10% 정도 이상 한번 가져가 보시는 전략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랫동안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비중 5% 정도는 줄여내시길 바랍니다. 수급 흐름상에서 조용히 시장에서 중심적인 부분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추세를 만들어 오니까요. 홀딩 의견 드리고 최종 가격은 53,000원대로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테스나 매수가는 47,600원이다. 최근에 아래 사셨는지 기존에 샀는데 수익을 못 실현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더 처질 수 있는 부분들을 갖고 있는 부분이고요. 오히려 42,000원 저점이 깨졌을 때 타점을 노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그래서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현재 무리가 없어 보이고요. 최근에 반도체 쪽 일부 종목들이 시세를 만들던 기업들, 많은 기업들 있죠. 기판주라든지 반도체 종목들 중에 일부 종목들이 시세를 만들다가 갑자기 올해 장 초반 때부터 꺾여 내려왔는데 그때 내려왔던 흐름성에 대한 부분들이 파생이 아직까지 조금 더 있다. 왜 그러냐라고 하면요. 결국 이런 기업들의 영향력이 있던 거는 반도체 쪽에 대한 사이클이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의 어떤 기대감, HBM 앞으로 수요에 대한 어떤 성장의 기대감성보다는 이런 기업들은 사이클에 대한 기대감성들이 두산테스나도 성장의 기대감성을 같이 가져가지만 그 안에 이제 사이클에 대한 부분들의 파생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큽니다. 소재주하고 부품 쪽이나 이런 쪽들이 그런 부분들을 많이 차지하고요. 두산테스나도 그런 부분에 어느 정도는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 조정성이 조금 더 나타날 수는 있지만 오히려 한 42,000 아래쪽에서는 그때부터 조금씩 터닝할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 그런 사이클이 바뀔 수 있는 게 1분기 지나고 2분기 때 1분기하고 앞으로의 기대감이 좀 더 높아질 거니까 디램 가격은 계속 오르는 추세니까요. 그런 부분 좀 보고 금리 인하도 오고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성이 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기다려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반등치가 나오는 일단 저항을 받았기 때문에 5만 원대 위쪽으로 넘어갈 때는 이익 실현을 단기적으로 좀 가져가는 쪽으로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종목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노공업이네요. 역시 지금 반도체 쪽에 대한 부분에서 리노공업, 고영 이런 쪽은 실질적으로 검사 장비 쪽에 대한 부분에서 좀 타이틀을 많이 가져왔던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 수급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거래 대금이나 이 수급의 차이가 워낙 강한 흐름을 보였었기 때문에 왔던 부분이고 지금은 이제 고가 놀이를 하고 있는 거죠. 고가에서 박스권 만들어 놓고 우리 더 갈까 말까 하면서 자꾸 물량 흔들고 매집이 되면 더 가고 아니면 한번 흔들어 버리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서 굉장히 저는 어중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똑같이 얘기했죠. 한미 반도체도 이런 흐름성이 나오다가 더 올라간 부분들이 있었지만 얘는 조금 다른 게 이전 전고점 부근입니다. 부근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하단 쪽에서 돌아올 때마다 조금씩 사주는 게 좋은 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21만 원대는 현재 더 가지 않는 공간에서 더 올라가지 않는 가격에 그 가격대에서 내가 유지하고 있는 개념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돼서요. 이런 건 반등 줄 때 단기로 짧게 수익 내고 있다가 확실한 반전이 생기지 않는 이상은 그런 박스권 매매라고 하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는 매매지만 박스권 매매성에서 올라오면 22만 원대, 아래쪽은 19만, 20만 원 아래쪽 이런 데서 왔다 갔다 하는 흐름에서 방향성이 한쪽으로 쏠리면 안 하고요. 위쪽으로 돌파해 나가면은 역시 수익 실현하고 안 하는 거고 그 매매성만 있는 거지 이걸 끌고 가는 쪽에서는 불확실하다라고 얘기드립니다. 아무리 재료가 좋아도요 아닌 건 아닌 겁니다. 수익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안 간다라는 거는 그만큼 실망 매물이 나오고 다른 쪽에 관심을 옮겨가 버리면 여기서 매도세가 나오고 다른 쪽으로 옮겨갈 수 있으니까요. 이거는 올라와 주면 22만 원대에서 대응해주고 정리하시는 쪽으로 저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그러려고 사셨다라고 생각이 되니까요. 자, 이렇게만 얘기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전화 상담으로 다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을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느 종목이 궁금하세요? 다원시스트 네, 매수가 후 비중은요? 15,920원. 15,000 얼마요? 920원이요. 920원이요? 예. 이거 혹시 유상증자 얘기 나왔나요? 갭이 왜 이렇게 떨어져 있죠? 그 전에 산 것 같은데. 네. 한 달 좀 넘은 것 같은데요. 네. 이 갭 떨어진 게 딱 모양새가 유상증자 같은 모양새인 것 같아요. 저는 예. 뉴스는 모르는데 유상증자인 예.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이 빠진 거에 대한 부분도 유상증자인 것 같고 그 주주 배정이다라는 관점이라고 보면은 이제 그 권리는 일단 파시는 게 맞고요. 뭐 내가 증자한다고 돈 넣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22% 비중에서. 그래서 일단은 이거는 기다려 주시는 게 맞고 한번 반등 줄 때 정리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 기업이 증자를 하는 관점에서 앞에 재료적인 부분에 있는데, 그러니까 기업이 원활한 흐름성인 것 같지는 않아요. 뭐 재무적인 부분이 돌아온 건 맞지만 그래도 아직 원활한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왜냐하면 조금 애매하네요.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유상증자에 대한 부분들은 해소될 때까지 기다려야 될 것 같고요. 주가는 더 하방력은 보이지는 않거든요. 유상증자 이슈 때문에 빠진 것 같고, 일단은 기다리시고 뭐 유상증자 기간은 모르겠습니다. 증자 기간은 모르니까 신주 배정일 이런 부분들은 잘 모르겠고, 그 날짜에 증권사에 전화하세요. 그럼 바로 알려주니까 본인 권리에 대한 매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 권리는 매도하셔가지고 챙기시고 합산해서 이제 보시고, 이거는 기다리시죠. 갭은 메꾸로 한번 올라올 것 같아요. 뭐 갭을 아무 때나 메꾸는 게 아니고, 유상증자는 나오고 난 뒤에 다운시스 같은 경우는 작년 9월달, 10월달에 시세 흐름이 한번 있었고 재료적인 부분을 탔기 때문에 유상증자 이후에 한번 재료 뿌려서 한번 반등을 줄 거예요. 그때 잘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15,000원대까지 반등은 있을 것 같으니까 시간은 기다리셔야 됩니다. 이미 유상증자 얘기 나와서 행보나 그 시점까지는 이런 주가 흐름이 계속 이어질 거니까 기다리셨다가 매수가 쪽 근처에서 정리하는 쪽으로 저는 의견 드릴게요. 이해되셨어요?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이건 좀 기다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네.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케어랩서요. 케어랩스요? 네, 매수가 비중은요? 9,100원에 10%요. 아, 그러세요? 오래 기다리셨네요. 네네. 그리고 어저께 좀 팔려다가 또 갑자기 내리는 바람. 그 팔라고 했다가 실행하지 못할 말은 안 하는 게 나아요. 맞아. 네, 솔직히 맞아요. 지금 뭐 팔아보려고 했다, 뭐 했다 그래도 어차피 내 손은 안 나가요. 지금 여기서 또 올라버리면 또 안 나가요. 어차피. 매수가 와도 또 안 나가고. 그러니까 항상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아, 내가 이게 어느 정도 가격이 회복되면 어느 정도 팔아야지라고 했으면 팔아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케어랩스도 역시 어차피 비대면이에요. 지금 의료 파업에 대한 부분이 이슈인데, 거래가 이제 어제하고 그 전날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차익 실현이 여기서 나오기보다는 한 번쯤은 더 올릴 것 같아요. 근데 뭐 제가 이제 매수가까지 갈까? 이런 생각은 좀, 매수가가 지금 9,100원이면 좀 상단이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갈까라는 부분은 저도 명확하지는 않고요. 일단은 한 번쯤은 더 끌어올려서 한 8,500원대 정도까지 갈 것 같아요. 한 번 더 오르긴 할 것 같아요. 보니까. 네네. 여기서 빠지진 않아요. 왜냐하면 상한가 갔을 때 거래가 나온 게 아니라 그 다음날 거래가 잔뜩 쏟아져서 그 다음 상한가 2번 갔거든요. 근데 거기서 거래가 많이 터져 나왔고, 여기서 바로 못 빠져나가요. 그래서 한 번쯤은 더, 아직 재료가 살아 있으니까. 시장 그 뉴스 보면 다 의료 얘기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네. 네, 그래서 아직까지 재료가 있어서 한 번쯤은 더 올라올 것 같으니까 8,500원대에서는 조금 줄여봐도 괜찮지 않을까요? 그죠? 오래 기다리셨는데. 근데 저는 매수가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8,500원대에서 비중만 좀 줄이시고, 뭐 제가 보이지 않는 그 어떤 이슈로 올라온지 모르는데 지금 이렇다라고 100% 얘기는 못 드리니까 8,500원대라면 저도 비중을 좀 줄일 것 같다라고 얘기를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만 좀 대응을 일단 해주세요.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좀 기다려 보세요.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네이크 멀티월즈요. 네이크 머티리얼즈요? 네, 이거를 좀 사볼까 하고 상담하려고요. 좋은데요. 회사는 너무 좋아요. 좋은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네. 이게 뭐 사서 어떻게 해서 팔고 싶으세요? 내가 사는 계획이 뭐 단타인 건지, 뭐 중기인지 장기인지, 뭐 제가 그런 계획까지 세워두는 게, 어떻게 사고 싶다라는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서 뭐 내가 어떻게 할 거라는 거. 단타로 좀 치거든요. 네. 그 단타로 접근하시는 거네요. 그쵸? 네. 단타로 접근할 것 같으면 얘가 이제 여기서 갑자기 올라가면서 최근에 이 가격 있잖아요. 단타면 손절도 잘 하시겠네요. 네. 그러면 여기서 사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있으면은 그냥 떨어져서 손해밖에 안 볼 수도 있어요. 오히려 19,500원 있잖아요. 19,500원.
네. 19,500원 위로 이제 또 주목받아서 또 시세 이래 쭉 나오면은 그 19,500원 그리고 단타하려면 지켜보고 있어야 되죠. 내가 이제 집중하고 계속 보고 있어야지 단타에 좋은 결과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냥 19,500원 가격대 올라가면은 거기서 이제 강한 수급 주면서 이제 시장 분위기도 좋을 때 올라가면은 그때 사서 단타하시면 되고 그때 샀는데 안 올라가고 다시 아래쪽으로 막 한 19,000원 이탈한다. 그럼 손절하고 이렇게가 막 단타밖에 없잖아요. 그죠? 움직이지도 않는데 여기서 사서 내가 단타한다 그러는 거는 제가 뭐 어떻게 얘기 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그건 떨어지면 그냥 손절해야 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게 어떤 단타인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위치는 뭔가 내가 단타로 지금 사셔도 돼요. 이런 위치가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저는 거의 한 5% 정도 먹고 나오거든요. 네. 막 크게 안 먹어요. 네, 크게 안 먹는데 마이너스 나면은 어떻게 하세요? 마이너스 5% 되면 파세요? 5% 안 돼서 그냥 손절하고 나와버려요. 네, 그러면 그런 계획으로 한번 보세요. 지금 아래쪽 손절 안 되게 잡아놓고 보시고 뭐 방향성 보고 가야죠. 저는 현재 네이크 머티리얼즈는요. 기술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내일 위로 안 오르면요. 음봉으로 해서 한 5%, 6% 정도 아래쪽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단타 안 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이렇게 잘 얘기 드릴게요. 알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MDS 테크요. MDS 테크요? 네, 네, 매수가 비중은요? 1980원 20%입니다. 1980원 20%요. 어제까지 네. 약수익보다 갭 떨어져서 좀 그렇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거는 내일 바로 반등 안 나오면요. 네. 내일 바로 나와야 돼. 내일하고 이틀 동안 보았는데 지금 오늘 저점을 다시 깨고 내려가면은 수급 말라버릴 거야, 아래쪽으로. 근데 오늘 이 갭 떨어지는 것에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한번 기다려 보세요. 아직까지 흐름상으로는 흐름이 아직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다만 오늘 만들었던 이 가격대를 다시 꺾고 내려가면은 저기 1,700원까지 떨어질 수 있어요. 네, 단기 네. 공략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좀 시간에 한두 달 정도 이렇게 좀 보고 흐름을 좀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20% 들고 떨어지는 거 버티실 수 있으시겠어요? 저는 못 버틸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는 1,900원 밑으로 내려가면 손절을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가 쪽으로 내려가면 손절 생각하시고 한번 이틀 동안 더 보세요. 그러면 방향성 잡아주면 조금 홀딩하셔도 될 것 같고 아닌 경우에는 방금 정하신 제가 정한 게 아니에요. 직접 정하셨어요. 그죠? 그 손절가에 대한 부분들 그거 지켜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홀딩 의견 드릴게요. 그렇습니다. 근데 괜찮아요. 흐름상 수급이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시세 나올 것 같긴 해요. 근데 이탈은 그건 이제 예측이잖아요. 근데 예측에서 벗어나면은 던져야죠. 그죠? 네,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만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다른 종목은 안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만 얘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엔비디아 관련성에서 엔비디아 실적하고 관계해서 판매에 대한 매매에 대한 걸 고려하는 건 어떨까요? 실적 발표 때 만약에 엔비디아가 이전보다 해서 조금 생각했던 기대치 이하나 아니면 차익 실현에 나오면 지금 그 주가 흐름을 따라가 버리면 얘도 그대로 가버리잖아요. 거기에 맞는 대응을 준비하는 게 맞는 거지 실적이 좋다 나쁘다 그 실적에 대한 부분들 맞는 대응을 보면서 가셔야 돼요. 근데 지금은 그런 영향을 주면서 일단은 떨어진 거에 대해서 다시 반등이 나오는 게 이제 내일하고 이틀 동안에 나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얘가 기대감을 유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기업이. 맞잖아요. 그죠? 근데 떨어지면은 기대감이 사라졌구나 하고 실망 매물이 나온다. 투자자들이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거기에 나 혼자만 버티고 있다가 뭐 시간이 또 다시 회복될 때까지 나는 긴 시간 투자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뭐 이탈하고 난 뒤에 내려와서 그런 관점을 접근하는 건 다시 재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전략은 내일하고 이틀 동안에 그 기대감 다시 회복시키는가를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SBB 테크. SBB 테크요? 네네. 네, 매수가하고 비중은요? 매수가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44,280원. 네. 네, 비중은 14%예요. 이거 좀 애매하네요.
과거에 어떤 영광은 있는 기업은 맞는데 네. 지금은 모르겠어요. 한 1년 지났는데 결과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네. 뭐 기술적인 부분에서 이제 주가가 조금 멈춰 있어서 아주 긴 흐름성에서는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하는데 여기서 만약에 실패하면 쭉 떨어질 것 같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기다려 보는 거는 좀 기다려 보세요. 일단 앞서 최근에 올해 초에 있었던 추급이 있었고 역시 시장이 꺾여 내려와서 같은 섹터 쪽에 대한 어떤 흐름성이 꺾여 내려와서 내려왔던 부분이 소화되고 나면 한 번쯤 다시 올라올 것 같거든요. 제가 네. 보기에는 그래요. 지금 뭐 업황이나 이런 시장 이 섹터 쪽인 분위기에서 좀 떨어진 부분이니까 떨어진 부분에서 좀 회복은 있을 거라고 보여지니까 이거는 뭐 이슈되면 또 강하게 올라가는 기업이니까요. 끼를 갖고 있어서 요건 좀 홀딩해 보시고 유지는 해보세요. 44,000원대 같으면 홀딩은 하시되 추가 대응은 저도 이거는 뭐 낮춰놓고 올라오면 팔자 이거 대응이 안 되면은 혹시나 더 큰 손실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추가 대응 하지 말고 그대로 기다려보죠. 왜냐하면 이번에 올라와 44,000원대 오면은 그 근처에서 조금 머물러 주니까 거기서 더 갈지 안 갈지 우리가 보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홀딩 의견 드리고 추가 대응은 없이 그렇게 조금 시간을 기다려 봅시다. 거의 다 와가네요. 한 며칠 시간이 전에. 걸릴까요? 얼마 시간은 그래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아요. 한 4, 5일 정도면 방향성이 나올 것 같거든요. 아래쪽으로 나올 때 리스크 관리는 조금 더 아래쪽에 있어가지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때 혹시나 뭐 계속 전화하세요. 다음 주에 한 번 더 상담 받아도 되잖아요, 그죠? 전화하셔가지고 또 물어보세요, 아시겠죠? 일단은 저는 홀딩 의견 드리고 한 2주 정도는 기다려 주세요. 한 3월 중순까지는 기다려 봅시다, 아시겠죠? 네네. 네, 이건 홀딩 의견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유튜브 종목 하나 더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BH네요. 자, 매수가가 17,600원이고 비중 10%다. 17,000원 저점인 것 같다 했는데 맞아요. 한 번 더 무너지면 또 더 사세요. 무너지면 더 사고요. 저점인 것 같다는데 얘는 빨리 올라갈 건 생각하지 마세요. 빨리 올라갈 건 생각 안 하는 게 맞다라는 게 맞죠, 그죠? 추세가 내려가고 있는데 빨리 내려간다. 올라갔다 꺾이면은 뭐 추세적으로 당연히 꺾여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뭐 실적으로 그 저점을 저는 이탈해서 그러니까 남들이 이전에 어떤 지금 제가 좀 크게 보면은 이제 뭐 주봉이나 월봉으로 이렇게 크게 보면은 남들이 보통은 앞에 있었던 이 저점을 이탈하고 나면은 이제 뭐 엄청나게 떨어지고 앞으로 신저가다 뭐 영영 빠이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히려 내가 이 저점이다라고 해서 저가 매수를 노린다라고 하면 이 저점이 깨지고 남들이 버리는 걸 내가 조금씩 모아가야 거기서 반등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이탈하고 나면은 여기서 내가 모으면은 이 저점에 대한 부분까지는 충분히 회복력이 빠르게 오거든요. 특히나 이런 우량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요. 재무적인 부분에서. 그러니까 뭐 소비나 뭐 시장에서 소외 업황이나 뭐 실적이 완전 망가지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면은 분명히 회복이라는 걸 가지고 사이클이 있는 기업들은 분명히 옵니다. 그래서 BH는 그런 단계에 와 있다라고 보여지고 한 번 더 흔들 수 있어요. 오히려 한 17,000원 깨트릴 때 라운드 피겨 값이라고 하죠. 17,000원 한번 깨트리면서 압박을 주면은 거기서 또 담으시면은 저는 좀 더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고 목표가는 최근에 저점 깨면서 떨어뜨렸던 한 2만 원 좀 남짓 되는 구간을 본다라고 하면 한 19,000원대 정도 봐도 괜찮고요. 한 2만 원대 정도까지는 내려가는 거 보면 그만큼 수익률 높아지고 비중도 커지니까요. 그렇게 목표가를 정하시고 오히려 깨진 자리를 목표가로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건 홀딩 의견 드리고 떨어지는 거를 조금 사 두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얘기 드립니다. 제일 좋은 건 좀 돌아 올라갈 때 조금씩 모으는 게 좋습니다. 내려가는 것보다. 잘 참고하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이번 주말에 강의는 많이 준비되어 있고요. 저는 내일 온라인에 찾아뵐 테니까요. 오후 3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하시고요. 항상 성공 투자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하세요. 감사합니다.